자, 그 생산이 먹었는데. 자 일단 생명 시스템 저번에 내용 설명을 했고 꽉 차게 2시간 채워서 다 설명을 했어요. 양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문제 풀다 보면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152페이지에 자, 150페이지. 자, 1번부터 자, 5번까지 중에 질문. 지금 채점해? 지금 채점은 돼? 안 되는 거 말면 그래. 자, 생명 시스템에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뭐죠? 답보래, 답보. 가장 기본에는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지금 약분소력이 있네. 대체 이게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니까. 근데 식물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조직계가 있다고 그랬고, 동물에서는 뭐가 들어간다고? 기관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하고 동물을 합쳐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하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조직이 뭐라고 얘기했었지? 조직의 정의는 기억하라고 했어. 조직은 뭐야?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관은 모양과 어떤 기능을 담당할 때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생명 시스템의 기본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세포를 우리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지금 언급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장, 간 모양을 같이 그 모양을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기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의 생명체는 뭐가 되는 거고? 개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세포의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건 세포의 소기관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세포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겠니 이제? 뭐 봐줬냐? 조직이 봐줬죠. 그럼 조직은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 나는 라,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니은이 맞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5번에 보면은 이건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이 되죠. 다음은 녹색이니까 엽록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둘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업할 때 그랬었죠. 엽록체는 이렇게 책상 같은 것들이 책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그라나라고 얘기해요. 하나. 그 다음에 그라나 사이의 빈 공간은 스트로마라고 얘기하고, 그라나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를 우리가 틸라코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학교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책들이 쌓인 형태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엽록체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안에 주름이 이렇게 져있죠. 이 주름은 우리가 크리스타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크리스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미토콘드리아냐 엽록체냐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시험지상에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엽록체가 됐던 미토콘드리아가 됐던 핵이 됐던 셋 다 뭐라고 썼지? 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이게 공통모라고 썼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공통적인 게 이중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 된다. 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니까 광합성은 엽록체가 광합성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반응에 해당된다? 흡열 반응에 해당돼. 흡열 반응이라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배달을 얘기한다 했었고, 또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물질을 합성하는 거니까 무슨 작용에 해당된다? 왜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지? 동화작용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핵심은 뭐야? 얘가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의 목적은 뭐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에너지를 발생시켰다는 건 분해시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열반응이고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화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3번면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질문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도 제대로 안 풀어보고 니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니까 긴장을 놓치면 그 놓친 만큼 그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들을 때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밀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경우 본 적이 없어. 너희는 지금 고1 처음 하잖아. 나는 고1을 30년을 가르쳤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하란 말이야. 자, A가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 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에서 물질의 이동 통로인 D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물질 이동 통로. 응? 물질의 이동 통로. 너 영상 봤어? 보긴 봤으면 문제는 안 풀었겠네. 그래. 응? 소포츠. 소포체라고 얘기한다 했죠. 얘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 바깥으로 분비하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지질 같은 것들을 막으로 싸가지고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골드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 세포에는 요게 이름은 안 나는데 요게 이제 세포 분열할 때 나오는 중심립이라는 거야. 중심립. 이건 뭐 크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이 동그라미, 이 얘가 뭐죠? 단백질 합성하는 라이보솜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말한 것 중에서 이 라이보솜만 뭐가 없다고? 막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질 교환하는 바깥에 있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포막이 가게 되는 거고. 얘는 물질의 이동 통로인데 이 세포막의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6글자. 선택적 부활성. 이렇게 답이 딱딱딱 떨어지게 암기가 안 되면 안 돼. 여기니?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이라는 부분들의 특징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었죠?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지질, 이중충하고 인지질, 이중충 사이에 뭐가? 단백질이 끼어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인지질, 이중충은 자,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 자, 이 꼬리가 지방산을 얘기하는 거였어. 인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산, 여기 인산, 지방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인지질, 이중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의 원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 확산이 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내용 좀 정리해서 복습하는 거야. 이게 딱딱딱 정리가 돼야 돼. 선생님 수업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확산이란 말이야. 근데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물질들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저분자 기체, 탄소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얘가 지방산이기 때문에 지질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자 수용성 물질, 수용성 점자 물질이야.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하나는 뭐야? 부도당하고 아미노산.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 이동할 수 있다고?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 이중충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가 세포막 구조를 논하는 이론에서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단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얘기한 거야 지금. 그리고 물질이 확산이라는 거는 누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해, 물질이 이동해?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어디서 이동한다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은 확산이 되는 건데,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라고? 농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지. 그러면 세포막을 그 얇은 그 막 사이에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었을 때는 물질의 이동을 이용해서 농도 평형이 이루어지지만 막이 너무 얇아서 물질을 뚫고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대신 이동해? 물이 대신 이동해.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해가지고 농도의 평을 맞추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삼투라고 얘기해. 그래서 삼투는 반대로 저농도의 고농도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알겠어요? 그리고 작년 선언 시험에 나왔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었지? 자, 아까 얘기했던 인지질 이중충이나 단백질을 이동을 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자, 저분자 기체들, 지질, 그 다음에 이온, 수용성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물이 이동하는데 누가 더 큰 역할을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었죠? 물은 물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랬었어. 그래서 물을 통과시키는 이 막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 아쿠아포린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그래서 인지대 이중충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이동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단백질을 통한 물의 이동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러면 153페이지에서 자, 6번과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한재원 질문. 10번이요. 너가 잘 봐야 돼. 너 이번에 시험 못 보면 그다음에 학원 못 만들 거야. 자, 얘가 지금 현재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인지질, 이중충과 단백질. 얘가 막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머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신수성. 뭐라고 친하다는 얘기죠? 얘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물의 실내, 신수성.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두 개가 뭘 얘기하는 거라고? 지방산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두 개가 지방산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뭐가 있다고? 용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산이 몇 개 있어야 되면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성지방은 이렇게 해서 다리 3개 하면 이게 중성지방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3개. 이게 이제 지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에 의한 뭐야? 펩타이드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음 B는 인지질, 이중충. 자, 맞는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은 친수성, 얘는 뭐가 돼? 소수성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그랬을 때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종류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 자, 왼쪽이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니까 확산이구나. 고농도에서 저농도니까 물질이 나오니까 둘 다 확산을 지금 설명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떠올라야 되고, 자, 확산이 됐던 삼소가 됐던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둘 다 이유가 뭐라고? 농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뭐다? 둘 다 뭐야?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아까 선생님 이온이 이동을 할 때는 누구의 이동을 받는다고 썼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온이 이동한다고 썼지? 너희들 생명원에 가면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온의 이동이 나와. 알겠어?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삼투적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 선지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얘는 지금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어떤 것들, 자, 지질 성분들이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고, 얘는 이온이라든지 아미노당, 포도당, 그다음 뭐까지 포함하면 좋겠어. 아쿠아포린에 의한 물까지 기억을 하면은 시험 문제 대비가 가능하다. 그런 되겠어요. 알았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10번은 자, 삼투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상에서 딱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식물세포다, 동물세포다? 식물세포야. 그 이유는 뭐냐면 동물하고 식물하고 차이가 식물세포는 갖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었지? 세포벽.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었죠? 엽록체.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세포벽을 주로 구성하는 게 셀룰로스라고 했어. 이 셀룰로스가 뭐다? 이거 당이야, 당.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선제가 나왔어. 내가 볼 때는 99.9% 다 틀린다, 아이들. 알겠어요? 느낌상 그렇잖아, 그치? 세포의 주성분이 뭐야? 살덩어리가 단백질이잖아,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는 이게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세포질이란 말이야. 이 세포질 아래 아까 얘기했던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언급하는 이 세포벽은 셀룰로스는 대표적인 다당류라고, 탄수화물이라고, 다당류. 그러니까 녹말 같은 녹말, 글리코젠 이런 것처럼 다당류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세포벽이.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모형을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삼투를 얘기하는 거니까 A용액에 넣었는데 크기가 일정한 이유는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없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같은 문자를 써서 분장액에다 이 세포를 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지금 세포의 크기가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졌어요. 그럼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빠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럼 바깥의 농도가 어때서? 높아서 이 물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용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어떻게? 높아. 그리고 우리가 고장액, 그걸 그래서 고장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고장액이 일어나면은 세포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야.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럴 때 세포벽하고 세포살이 어떻게 떨어져 나왔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럼 원형질 분리라는 이와 같은 현상은 누구한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식물세포에서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세포벽에서 살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식물 세포에서만 원형질 분류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 C에 넣으면 어떻게 되면 얘가 팽창을 했죠? 그럼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것보다 몇보다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물이 많은 이유는 이 안에가 뭐야?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들어와서 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용액 C가 농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저당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A에 넣은 세포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뭐라 했지? 들어가고 나가는 물의 그 양이 어떻다?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이동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다음 B는 혈당의 농도가 제일 높은 건 누구야? B가 지금 가장 뭐하다?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 C에 넣은 세포에서는 세포극과 세포막이 분리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 원형질 분리가 이런 그림 누구에 해당이 돼? B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한지환이 알아 들었어? 너는 저번에도 어려운 거 맞고 쉬운 거 틀렸어. 자, 뒤에 154페이지.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 점수를 받아야 성적이 나오는 거야. 자, 얘 8번이 만약에 주관식으로 지금 주관식으로 나왔네. 주관식으로 나왔어. 자, 근데 뭐야? 산소, 이산화탄소면 딱 느낌이 와야 돼. 얘가 뭐죠? 저분자 기체죠? 그럼 저분자 기체가 세포막을 통해서 움직일 때 누구의 이동을 받아야 된다고? 인지질, 이중층. 지금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이동이다. 라고 우리가 그림을 딱 보고 연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유는 대상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저분자 기체이기 때문에.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포도당 혹은 아미노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건 뭐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냐? 자, 여기는 반복해서 외우는 게 최고인 거야. 자, 물질 대사는 뭐라고 썼지?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건 생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고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이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는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 첫 번째가 뭐라고 썼지? 에너지가 출입돼야 돼. 에너지 출입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생시킨다는 거죠? 혹은 들어온다는 거죠? 발생시키면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발열 반응. 흡수하면 뭐가 되는 거야? 흡열 반응. 근데 이거는 발열이나 흡열은 화학적 변화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발열 반응, 얘는 뭐냐면 분해하는 과정이야. 이걸 뭐라고 해? 이화작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을 뭐라고 얘기한다? 동화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화라는 이는 분리시키는, 분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뀌는 과정. 그다음에 동화작용을 합성시킨다는 얘기야.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과정.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생촉매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생체 촉매에서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생체에 있는 화학 반응은 속도를 전부 다 빠르게 만드는 촉매다. 이 생촉매가 바로 누구다? 바로 효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효소는 주성분이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건 열과 산성분, pH에 매우 뭐하다? 취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얘를 갖다 끓였다 그러면은 그 효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효소의 사례로 우리가 배웠던 게 너희들 저번에 쌤이 책 보고 얘기할 때 뭐가 있었죠? 과산화수소. 우리 체내에서도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야 돼. 얘가 물과 분해가 돼서 뭐로 발생된다고? 산소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될 반응식이라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게 H2O2가 과산화수소를 얘기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할 때, 이 분해하니까 이건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화작용이고, 이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 이름 외워야 된다 그랬어. 카탈레이스. 이 카탈레이스가 생간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아니면 감자즙에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산소 발생량이 잘 일어나는 반응 촉진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간, 브로콜리, 감자를 끓이면 어떻게 돼?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제기를 못하니까 얘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효소의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 12번 그림상으로 맞섰을 때 우리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림상으로 자, 이 그림이 뭐겠어요? 좀 화살표로 보는 거죠. 자,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C6, H12, O6이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작용이 되니? 에너지 방출하는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자, 아미노산이 자, 단백질을 뭐하고 있는 거야? 고분자가 되는 합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작용?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야. 동화작용의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흡수하고 이런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지.
이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하고 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효소. 그래서 이 효소는 역할이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주관식으로 쓰라는 문제가 13번 문제고 그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자 14번 문제야. 근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효소의 역할이 15번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야. 자, 효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효소는 생체 촉매이면서 두 가지가 딱 기억이 나야 돼. 첫 번째는 뭐다? 효소는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정해져 있다고 했었지? 효소에 반응하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기질, 특이성. 즉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는 누구만? 녹말하고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펩신은 단백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기질, 특이성. 그다음 두 번째가 뭐야? 재사용. 촉매 특징이야. 촉매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효소의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기억이 바로 뭐가 돼? 효소가 되는 거고 얘가 뭐야? 이 효소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상이야. 이 대상 물질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고 났더니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조각 두 개로 분해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선 기질이 분해된 걸 보고선 얘는 이화작용이구나. 그리고 얘는 이화작용이니까 뭐다? 발열 반응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고 난 다음에 효소가 다시 떨어져 나왔으니까 다시 뭐 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중간에 효소하고 기질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진 이 순간에 뭘 낮춰? 바로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반응의 진행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반응물의 에너지 1번, 생성물의 에너지 2번. 이 1번하고 2번의 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이 차이를 우리가 반응력이라고 얘기해. 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1에서 2로 에너지가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졌어요. 그 말은 이만큼 에너지 바깥으로 뭐 한다는 거야? 방출한다는 거야. 이거는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발열 반응은 무슨 작용이야? 물질 대사에서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 디귿을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럴 때 활성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누구와? 화학 반응이라는 최고점의 에너지. 최고점의 에너지와 누구와의 차이? 반응물과의 차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활성화 에너지. 니은도 뭐가 돼?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근데 기억보다 니은은 최고점 에너지가 높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졌지. 이 낮아지게 하는 최고점 에너지를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는 이 낮추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는 바로 효소가 하는 거고 요때 뭐야? 기질하고 효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조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효소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효소가 있을 때 둘 다 뭘 얘기하고 있다? 네트워크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냐? 자, 옆에 1등급 도전 문제. 지금 말한 게 다 이게 다 이건 그냥 외우면 풀 수 있는 것들이야. 못 외우면 푸는 거고. 자, 지금 1등급 도전 1번 보면 자, 이 단어는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기억니은 디귿해가지고 자, DNA가 있다, 식물세포에 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대상이 골지체, 라이보솜, 핵이야. 그럼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죠? 핵이죠. 그렇죠?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식물세포에는 뭐도 있을 수 있어? 핵도 있죠. 그 다음 뭐도 있어야 돼? 골지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 라이보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막이 없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막이 없는 게 누구라고 썼지? 라이보솜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골지체하고 핵은 뭐를 가지고 있어? 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은 지금 A, B, C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되는 동그라미 두 개. 얘가 바로 뭐야? 막으로 쌓여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기억이 뭐가 돼? 세 개에다 해당이 되니까 얘가 뭐다? 얘가 식물세포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가운데 있는 니은이 뭐다? 바로 DNA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어.
그러면 A, B, C에 해당되는 걸 찾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막이 없는 C가 뭐가 되는 거고? 라이보솜이 돼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는 핵도 있고 고지체도 있고 라이보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A에서는 지금 그 다음에 B, 자 B는 지금 이제 누굴 얘기하는 거냐를 찾아야 되는 건데, 자 A에서는 DNA가 없어. DNA가 없으면은 라이보솜 빼고 그럼 A가 누가 돼야 돼? 고지체가 돼야 되는 거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DNA, B가 핵이 되겠죠. 다른 학 원장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사왔어. 자, 날에 먹었단 얘기야. 자, 그래서 핵인 거야. 그러니까 핵에는 DNA가 있다 없다?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다음 라이보솜에는 DNA 있어 없어?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난도가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야. 한정이 이거 맞았어? 맞아. 설명한 거 들었어? 그러니까 푸는 요령을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각각에 해당이 되는 게 주어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군지를 써놓고 개수를 갖고서는 여기다가 OX를 찾으라고. 그래야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눈에 보인다고.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왔어요. 선생님 말하는 속도를 쫓아온다고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 자, 물질 A하고 물질 B가 X축의 세포 안팎의 농도차야. 농도차 때문에 물질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확산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확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였지. 하나는 인지질, 뭘 이용해서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느냐, 하나는 뭘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느냐,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다고 썼지.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을 선생님 무슨 확산이라고 얘기했니?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썼죠?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한다고 썼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순 확산에 대한 그래프가 바로 뭐다? 얘가 단순 확산인 거야. 이게 단순 확산. 다시 말해서 농도차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단순 확산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얘를 여기다 옆에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이제 촉진 확산이거든, 단백질. 얘를 옆에다 그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는 거야? 촉진 확산이 더 빠르다는 거야. 인지 이중층을 통한 이동 속도보다. 알았니? 근데 촉진 확산이라는 거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동 속도가 일정해지지. 이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고 썼죠. 왜냐면 세포막 구조를 보면 인지질이 쭉 배열된 상태에 뭐가 들어있어?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인지질하고 단백질 중에 누가 양이 훨씬 더 많겠어? 인지질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모든 물질들을 수송을 시켜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얘가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있는 촉진 확산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 A는 인지질 이중층 많은 얘기가 되겠고 B가 막단백질이 되게 되는 거고, 혈액색 포도당. 자, 포도당은 뭐죠?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아니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수용성 물질이라고 썼지. 수용성 물질은 뭘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썼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뭐야? B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니? 쫓아왔어?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자. 가를 보게 되면 4번부터 보는 거야. 자, A가 지금 뭐 했어? 쪼개졌지? 그렇죠? A가 쪼개졌으니까 B가 그대로 쓰니까 B가 뭐라는 얘기죠? B가 효소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A가 뭐가 돼야 돼? 기질이 되는 거고, 얘가 비질효소 복합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A라는 분의 기질이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얘는 이 그림상에서 이화작용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썼고, 이때 에너지가 뭐한다? 방출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기억의 양은, 기억이 뭐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야.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으려면은 기질이 어때야 돼? 많아야 복합체가 많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기질이 S1일 때보다 S2일 때 양이 어때? 많죠? 네. 그러니까 S2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어떻게 더 많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는 아까 쌤이 언제 낮춰주는 거라고 그랬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질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그러면 지금 S1에 됐던 S2가 됐던 이미 S1, S2 둘 다 지금 뭐가 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기질이 효소와 결합한 지금 효소하고 기질이 어떻게 돼 있다? 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효소 기질이 복합되어 있으면 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S1이 됐든 S2이 됐던 활성화 에너지는 어때야 돼? 같다가 돼야 돼. 이 선지 조심하란 말이야. 알겠어? 활성화 에너지가 총매 양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네. 알았냐? 자, 그 다음에 S2를 갖다가 자 S2일 때 B가 뭐야? 효소란 말이야. 그럼 효소의 양이 뭐해? 늘어난단 말이지. 그럼 효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더 이상 지금 현재 초기다. 질문 집중들 하고 들어. 질문. 자 S2일 때 더 이상 어떻게 돼? 반응. 이게 뭐냐면은 이화작용 반응하는 속도. 이게 이하반응이라고 썼지. 더 이상 속도가 지금 증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효소가 다 떨어졌어. 효소가 없어서 그런 거야. 효소가 지금 다 반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뭐냐면 B라는 누구를 더 집어넣어주게 되면 효소를 더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니? 사랑이 졸지 마, 의입은 졸지 마 너. 숙제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어. 자, 그 다음 그 위에는 자, 사람의 적혈구 변함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상표현상 계속 틀리고 있어. 자, 이게 뭐라고?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서로 모래양이 어떻다? 같다. 이런 걸 등장 얘기라고 얘기한다였지. 여기서 액은 누구야? 이 액, 세프 적혈구 안에 바깥에 있는 액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야? 들어간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어서 그런 거야. 그럼 이 안에 농도가 뭐하니까? 낮아서. 낮아서 물이 들어와, 높아서 들어와. 아. 그렇지. 안에 세포의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들어와서 낮춰서 팽창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용액의 농도는 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아 낮아? 낮아. 그러니까 얘는 저장 얘기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바깥으로 나가는 물이 들어온 물보다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쪼그라드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쪼그라들게 되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바깥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다는 거니까 고장 얘기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알아들었냐? 네. 그래서 적혈구 안의 농도는 자 가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 등장의 저장의 고장액은 누구의 농도를 비교한 거야? 용액의 농도를 비교한 거지. 용액의 농도를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큰 거야?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뭐가 돼? 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나가 용액의 농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용액이 아니라 적혈구의 농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적혈구의 농도는 누가 제일 큰 거야? 나가 제일 큰 거지. 그래서 물이 들어온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가가 정상인 거고, 그 다음 얘는 뭐야? 농도가 지금 뭐해서 낮으니까 뭐 한 거야? 물이 바깥으로 빠져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아니다. 맞나? 갑자기 헷갈려. 맞죠? 자, 맞죠? 그러니까 얘가 다가 적혈 농도가 가장 뭐한 거야?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지, 반대지. 맞나? 맞잖아. 맞지? 헷갈려. 선생님도 이렇게 볼 때마다 헷갈린단 말이야. 너희들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 기억 적혈구 안의 농도는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자, 아니잖아. 자, 지금 반대잖아. 지금. 자, 용액이 이거 맞죠? 용액은 다 가나 순서 맞지? 네. 그래서 지금 반대. 맞죠? 이거 조금 자, 더 많이. 야, 여기서 여기서 잘못했다. 여기서 출발을 잘못했잖아. 니네 수업을 제대로 안 되는구나. 다시. 자, 여기서 왜 물이 들어왔니? 그러니까 용액하고 세포, 자 적혈구를 비교하면은 왜 물이 들어왔어? 들어온 이유가 뭐야? 농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세포 안의 농도가 낮아서 높아서
그러니까 세포 안에 농도가 높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세포가 고농도여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뭐야? 정도. 농도가 낮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저장액이라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에가 저고 위가 보니까 저한테 고로 물이 이동하는 게 상태현상이잖아. 그렇죠. 알아들었어? 자, 그럼 반대로 얘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은 거지. 네. 그러면 여기가 고농도고 바깥에가 뭐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가 저농도 바깥에가 뭐라는 거야? 고농도니까 물이 빠져서 얘도 농도 낮추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저장액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를 비교하면 누가 제일 커야 돼? 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적혈구의 농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적혈구 안에 물이 빠져나간 이유는 지가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다가 지금 제일 자 나죠. 나가 지금 농도 높으니까 들어온 거죠 물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가 순서가 돼야 된다 말이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자꾸 헷갈려. 네, 똑같아요. 용액의 농도가 맞지? 왜 농도 맞죠? 맞죠? 맞죠. 하나 이쁘고 시간 소물이고 하나 시간 소고 나의 영역이 그러니까 저장력이 맞는데요. 그치, 예전에 보는 거. 이게 왜 헷갈려 이게. 자, 가가 뭐야? 가가 지금 가가 생리식 가가 뭐니 지금 그대니까 이게 생리식염도를 얘기한 거지? 얘가 0.9%짜리고. 그다음에 얘가 나에서 물이 들어온 건 농도가 낮아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얘가 0.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그럼 농도가 높아서 하니까 숫자가 뭐 나니? 얘가 2% 용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를 비교하면 다가 나 순서 맞죠? 그다음에 적혈구 안에서의 농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반대로 얘가 지금 농도가 높으니까 뭐 한 거야? 물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가 맞는 거네. 그렇지? 자, 이게 맞네. 그렇지? 맞는 거죠. 그럼 기억이 답이 아닌데? 적혈구 안의 농도는 맞구나. 가에서가 적혈구 안의 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기억이 답이잖아. 그냥 적혈구가 그냥 점프 후 상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그다음 쪼가는 거 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한 거구나. 자, 일단 선생님이 깔았다. 자, 니은은 맞는 얘기지? 단 2%도 맞죠? 예. 다음 디귿 적혈구 상태 변화는 이건 뭐야? 섬유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네. 대표적인 섬유현상이 뿌리털에서 자 물을 갖다 흡수하는 경우가 섬유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좀 자꾸 기억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이거는 초기에 뭘 얘기하는 거죠? 원래 초기 상태 적혈구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알아들었지? 그 다음에 이 기억선지는 뭐냐면 이 그림 변화 후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변화 후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정상인 건데 물이 들어가서 농도가 높아져서 낮아졌어? 낮아지게 되는 거고 얘는 물이 빠져서 농도가 왜? 높아지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선지는 뭐냐면 이 상태 얘 커지고 작아진 얘네들 지금 현재 이게 처음 상태고 나중에 되었을 때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물이 들어갔으니까 농도가 높아져 낮아지는 거고 얘는 들어오고 나간 양이 똑같으니까 얘보다 농도가 어떻다? 높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지금 기억 선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가 지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나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잘 보란 말이야. 어려워서 헷갈리는 게 아니야. 이게 말장난이 그런 거야. 자, 오늘 159. 자,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복사해서 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들었었죠? 전사.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야. RNA에서 라이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 그래서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고?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핵 바깥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었지? 자,
그래서 이 바깥에가 뭐냐면 바로 세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살덩어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DNA는 이중 가닥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를 전사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둘은 상부적으로 A, T, G, C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A, T 대신 유라실을 갖고 있는 게 RNA죠. 얘는 지금 1번 가닥이 뭐였다? 전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DNA에 있는 이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이 3염기 조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3개를 RNA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코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코돈이 3개의 염기가 코돈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 이 코돈 하나가 어떻게 돼? 아미노산 하나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례를 지금 UGG라는 이 코돈이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UUU가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GGC가 글라이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해서 단백질에 따르면 얘는 이 중간에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코돈이 자,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64개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문제 풀면서도 계속 나오죠. 그 이유는 염기의 종류가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이게 4개가 2개씩 결합되면은 몇 개밖에 안 나와? 16개밖에 안 나오는데, 아미노산은 총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0개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0개가 만들어지려면은 16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4개가 몇 개씩 결합하면 3개씩 결합하면 64개가 만들어진, 얘가 뭐보다 크다? 20개보다 커서 4개가 3개씩 결합하게 되는, 이게 이제 3염기 조합이고, DNA에선 이 3염기 조합이 RNA로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코돈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코돈에 의해서 라이보솜에서 어떻게 돼?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서 단백질을 합성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코돈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코돈표가 총 몇 개야? 64가지가 되는 거죠. 이 64가지 중에서 너희들이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랬어. 하나가 뭐죠? 게시코돈. 자, 이게 뭐냐면 단백질 합성하기 시작할 때 시작 스타트를 끊어주는 코돈을 게시코돈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뭐다? AUG를 얘기합니다. AUG. 이때 얘가 뭐냐면 바로 맥사이오닌. 이걸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결 코돈이 따라섰지. 자, 이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지 않았어. 이제 그만둘 거야. 즉 아미노산 안 될 거야. 정결 코돈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암기야. UUU. 자, UAC, UGA, 그다음에 UAA. 이게 3가지. 이 3가지는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자, UAG, UGA, UAA. 이 3가지. 이 3가지는 종결 코돈이다. 종결 코돈이 갖는 의미가 뭐지? 그럼 얘네들은 코돈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례를 들었죠? 이 여기에 있는 게 64가지인데, 이 64가지에 의해서 자, 코돈 64가지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을 갖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코돈은 총 64가지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이 보기가 틀린 보기라고 했었죠. 왜냐면은 종결 코돈 3개는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총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몇 개다? 61가지가 된다. 라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이 그림은 시험에 나올 거야. 자, 나왔을 때, 자, 원래는 염색사가 분열하게 해서 이렇게 2개가 된 걸 염색체라고 얘기하죠. 저 염색체를 얘기하고, 염색체를 이렇게 얘가 이제 염색사인데, 이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뭐야? DNA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실 가닥이 얘네들인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뭐가 되는 거고, DNA이고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랬었을 때 여기서 특정 부위가 이거 뭐냐면 DNA 특정 부위를 잘라놓은 거거든. 이 특정 부위가 염기 3개, 염기 3개, 염기 3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그림은. 그럼 여기에서 아미노산 하나, 여기서 아미노산 하나, 여기서 아미노산 하나,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인에서 유전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꼭 기억을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았냐? 자, 그 다음에 자 1번에서 6번까지 질문. 없니? 자 뒤에 자
자, 7번에서 11번까지. 자, 지금 잠깐 7번 5번 봐. DNA, RNA, 단백질. 그럼 여기가 전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번역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유전 정보의 흐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 주관식으로 생명 중심 원리를 써라 그러면 이거 쓰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 쓰라는 게 생명 중심 원리야. 알겠니?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생명 중심 원리 쓰라 그러면 DNA, RNA, 단백질에서 전사 번역 저걸 쓰면 저게 생명 중심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160페이지에서 자 7번부터 11번까지 질문. 한정이 너 풀었어? 네. 현우 질문 저 8번. 8번. 자 7번 보면 7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슐린도 단백질이야. 얘는 뭐니? 지금 글리코젠, 그러니까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합성을 해서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 성분을 줄이는 거죠. 그게 인슐린이죠. 자, 이 인슐린이 이제 이자에서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 세포에서 이 DNA 중에서 DNA에 이렇게 있는 이중 나선 구조들 중에서 특정 부위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인슐린에 대한 정보를 봐주고 있다. 그럼 얘가 유전자가 되는 거지. 걔를 꺼내내서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대장균에 집어넣는 거야. 대장균은 단세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장균은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분법을 써. 자기 몸뚱아리를 두 개로 만들면 그냥 세포가 분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분열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그러면 다량의 뭘 만들어?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 쓰는 DNA와 대장균에 있는 DNA가 역할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그 진화라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보호 체계에 뭐라고 만들었어? 공통성이라고 표현했었지? 그러니까 유전보호 체계가 사람이 됐던 박테리아가 됐던 대장균이 됐던 누구든 똑같은 유전보호를 쓰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유전보호 체계가 그게 이제 이 유전보호 체계 같다는 게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했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전사하고 번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슐린은 사람하고 어때야 돼?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폴리펩타이드 X가 12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125개의 아미노산 이라는 것이 이게 125개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 아미노산 이거 하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주려면은 RNA에서 몇 개가 염기? 3개가 이 하나에 대한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이 3개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RNA에서 코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125개가 되려면 요거 하나당 코돈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한 거니까 125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만들려면 여기에 곱하기 몇 하면 돼? 3하면 필요한 염기의 개수가 되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얘기인 거야. 계산하면 이거 375니? 375가 맞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11번.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3연기 조합 DNA에서 자, CTT인데 가운데 있는 T 하나가 타이밍이 아데노인으로 바뀌는 이 정도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중간에 자,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아닌 발린으로 바뀌면은 헤모글로빈이 이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정상 형태의 적혈구를 만들기에 원반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남모형으로 변한다 이 말이야. 이러면 유전병이 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간에 자, 뭐 하나 염기 서열이나 염기가 빠지면은 그것만으로도 유전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기억에 자 CTT는 글루탐산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정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CTT는 지금 누구의 얘기야? DNA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3연기 조합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코돈이 아니라
자 CTT니까 3연기 조합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DNA 거니까. 알겠어? 그다음 니은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정상 헤모글로빈은 어떠냐? 개수는 어때야 돼? 같단 말이야. 중간에 염기만 다른 염기를 치환된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디귿 그 결과 DNA에서 염기 중간 하나만 바뀌어도 어떻게 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 원형이 남모형으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등급 도전 문제에서 자 1번은 얼마 됐고 자, 2번에서 자 DNA 가닥이 이중 가닥인데 그 중에서 자 이 가닥을 RNA가 이렇게 해서 전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RNA로 하면 AT 자 GC에서 RNA일 때는 A가 누구랑 결합해? U랑 결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G하고 C가 결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RNA는 뭐가 없어? 타임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GCCG AT 대신에 유라실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세 개의 요게 바로 뭐야? 코돈이 되는 거지. 요 세 개가 3연기 조합인 거고 얘가 코돈이 되는 거고 이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GGU가 2번을 UAU가 3번을 UGC가 4번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3이면 얘를 지정하고 있는 코돈을 쓰래. 그럼 위에 거 쓰라는 거 아래 거 쓰라는 거야? 아래 거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ATA는 코돈이 아니라 뭐야? 3연기 조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코돈을 쓰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UA, U라고 써야 되니까 기억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니은에 기억 부분의 염기 C가 타임리로 바뀌면 얘가 타임리 되면은 자 T하고 상보적 값한 G가 뭐가 돼야 돼? 아데닌으로 바뀌어야 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G, U가 되니까 2번에 대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니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냐? 자, 그다음 비교해서 자 니은 부분의 염기를 갖다가 삽입을 해. 자 니은에다 염기를 삽입하면 자 여기다 염기를 하나 중간에 삽입을 하는 거야. G를 삽입을 했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처음에 GCA가 상호적으로 GCCG AT 대신 유라실. 그래서 얘가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CCA에서 자 CCA가 GGU를 만들었어. 2번 아미노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GAT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GAT면 G면 뭐가 되고 C 그 다음에 UA에서 CUA가 3번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AH니까 뭐가 돼? 자 UUG가 네 번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디귿에서 자, 네 번째 코돈은 UUG가 네 번째 코돈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자 보세요. 가나 다가 지금 뭐냐면 DNA의 이중 가닥하고 RNA의 단일 가닥 갖다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중에서 좀 가해보니까 뭐가 있어? 유라실이 있지. 그러니까 다가 뭐라는 얘기죠? RNA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가하고 나가 누구여야 돼? 이중 가닥에 DNA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럼 DNA는 어떻게 결합해야 돼? 상부적으로 결합하지? 그러니까 누구랑 결합해야 돼? A, T, G하고 C여야 돼. 그러니까 A가 23개면 T가 몇 개여야 돼? 23개여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G가 31개면은 G, C도 몇 개여야 돼? 31개여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타이민이 19개면은 T, N이 아데닌이 몇 개여야 돼? 19개여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C가 27개면 G도 몇 개여야 돼? 27개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알았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지 않냐?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가하고 나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확인이 됐어. 얘는 유라실이 없으니까 0이죠. 자, 그러면은
다하고 나는 확인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가가 1번 가닥이라고 치고 나가 2번 가닥이 치면 DNA가 RNA로 정보를 옮겨준 걸 전사라고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1번 가닥이 전사시켰냐 2번 가닥이 전사시켰냐를 찾아야 되겠지. 그 근거가 누굴까? 바로 유라실이야. 왜? 유라실은 RNA만 가지고 있고 유라실은 누구 대신에 있는 거니? 타이민 대신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건 누구야? 가데닌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DNA의 아데닌이 자 RNA의 누구? 타이민 대신에 누구로? 유라실하고 상부적 결합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19개면은 아데닌 몇 개인 걸 찾아야 돼? 19개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냐? 네. 그러면은 1번 가닥이 2번 가닥이야? 2번 가닥이지? 그러니까 얘가 2번 가닥을 뭐 했다? 전사했다는 걸 설명해 주게 되는 거야. 알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확인. 자, C가 몇 개였어? 31개지. 그럼 C하고 누가 결합해야 돼? G지. 그러니까 G가 몇 개인 거야? 31개가 됐다. 알았니? 그 다음에 자, T가 누구랑 결합해야 돼? 아데닌. 그러니까 얘가 몇 개여야 돼? 23개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 C야. 그럼 누가 결합한 거니? G랑 결합한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몇 개다? 27개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푼 건지 알겠어? 이해되니? 하영 어떻게 알아? 줄면서? 저거 다 알아? 응? 그럼 전사에 이용된 가당은 가가 아니라 누구야? 나가 되는 거고 디옥시라이보스를 갖고 있으면 DNA여야 되니까 자 맞는 얘기가 돼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계산하는 거야. 자 니은이 얼마야? 27 그 다음에 디귿이 23 그 다음에 기억이 15 그 다음 리을은 얼마? 27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밑에는 얼마냐? 50이고 여기는 얼마니? 40 6이지? 뭐야? 1보다 뭐해? 작다가 되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다. 어떻게 푼지 알겠어? 이해됐어요? 한번 알겠어? 경민이는? 현재 알아들었어? 야 이건 무조건 나와.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와. 고점 100%, 안산 100% 무조건 나와. 성화는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자 4번까지 하고 좀 쉬자. 좀 쉬면 안 되는데. 숙제를 안 해오면 이제 다음부터 약속을 정했어. 숙제를 안 해오면 쉬는 시간 없애겠어. 헤어면 올라가죠. 언니 걸라고. 10분으로. 어? 10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헤어면 10분 안 헤어면 어때? 아니 숙제를 해오면 쉬는 시간은 내가 10분을 쉰 적이 있어? 쉬는 시간에 선생님 잠깐 담배를 하나 피고 온단 말이야. 담배를 하나 피는데 나는 30초도 안 걸리거든. 왜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5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 어디서 지금 10분을 이게 얼렁뚱땅 이 새끼가 지금 이게 잔머리 굴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좀 치고 있어요. 숙제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봐. C, G, A, T 대신이 뭐야? U, T, A. 네. 알겠어? 그러면 G 뭐가 돼? C, A, T 대신에 U, T 뭐야? A, C 보고 G, A 대신에 T 대신에 U, A, T 대신에 U, G 대신에 C, T 대신에 A, G,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쓴단 말이야.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대한 것들을 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여기서 이 코돈표를 갖고 이 코돈표를 본 거야. GUA니까 GUA를 찾으는 말이야. 뭐냐 얘는 여기 처음에 뭐지? 세 개가 발린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CUA니까 얘가 뭘 만들고 유신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GUU니까 뭐야? 얘가 또 발린을 만들게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CAC니까 뭡니까 얘가? 히스티딘을 만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알았니?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있어야 돼? 네. 세 개야, 네 개야. 세 개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괜찮아. 안 쉬면 되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4개가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야? 3개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네. 이해되니? 자, 그럼 기억에는 자, 몇 개의 펩타이드가 있는 거야?
세 개. 그러니까 기억이 잘못됐고요. 니은 기억은 세 종류의 기억은 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종류가 봐봐. 아미노산 하나 둘셋네 개지만 종류 개수는 몇 개인데? 네 개인데 종류는 세개 발린이 두 개 있으니까 종류가 몇 개야? 세 개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은은 개수는 네 개지만 종류는 세 종류라는 얘기야. 알았어? 자, 디귿에서 DNA의 9번째 염기라고 그랬어. 그럼 9 되면 3, 3, 3. 얘를 얘기하네. 얘를 바꿨어. 얘를 뭘로 바꿨니? 아데닌에서 타이민으로 바꿨지? 네. 그럼 얘가 타이민이 되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돼? 여기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GUA가 되는 거야. GUA도 역시 뭐니? 발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알았어? 자, 5분 휴식. 다 죽네 이것들. 휴식하니까 뭐 다 죽어. 얼마나 정상이야.
숙제를 안 했으면 자지 말고 숙제를 해야지. 자고 있으면 되겠어? 이거 돌아오면서 나가. 이 웃긴 놈들이네 되게. 야, 내가 칠판 지고 있으면 들어 앉아 수업할 생각을 해가지고 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가. 자, 중단은 정보. 야, 책, 넌뭐 아예 책을 덮고 있어. 안 풀었다는 거야? 야, 등급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지금 너가 지금 책 안 해온다는 거야? 지금? 응? 논의하고 빠지고 야, 씨, 이게 진짜. 자. 너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면 의미가 없잖아. 이 나쁜 놈들. 자, 1번 여기 뭐더라 기억?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체. 세포의 정의가 뭐라고?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기억 맞지? 그 다음에 기억에서는 세포에서 여러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한다. 맞아? 틀려? 맞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핵, 핵에서 이제 단백질, 전사가 되면은 RNA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지금 만들면 이거 디귿. 니은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들을 모여야 기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되는 거고. 자 2번. 니네는 지금 숙제를 안 해온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숙제가 개념 완성을 갖다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야. 네? 끝까지요? 3단원 전체. 지구 시스템, 육학 시스템, 생명 시스템 3개 다 풀어오는 게 숙제라고. 개념 완성. 이 원인을 내가 이빈이 때문이다, 유주인이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영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어. 자, 2번. 가는 동물 세포고 나는 식물 세포라는 건 세포벽 때문에 그런다고 썼지? 자, 나에서 세포벽 성분이 셀룰로스고 아까 셀룰로스는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 당에 해당이 된다 얘기했어요. 네. 자, 공통적으로 A는 뭐니 지금? 핵이죠. 그 다음에 B가 지금 주름이 보이죠? 주름이 보이면 뭐라고?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 C는 여기 이게 쌓인 것처럼 보이지? 면목체가 되는 거고요. 자, D는 지금 현재 A에는 이제 안 보이는 이렇게 덩어리 큰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지? 액포라고 얘기한다고 썼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로 식물 세포에 발달하는데 동물 세포도 있다 그랬었어. 멍게 같은 경우. 그래서 과일이 성숙돼서 단맛이 나는 경우에 F에 이제 노폐물이나 그런 물질들이 저장이 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가는 동물 나는 식물. 1번 맞지? 그럼 이번에 A, DNA가 있어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핵에 대한 설명이니까 A 맞는 얘기죠? 3번 B에서 B가 뭐예요? 마이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야? 세포 호흡하는 거야. 동화야 이화야? 이화작용. 대답 안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C는 엽록체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그렇게 나와야지. 자, 4번 D가 액포. 아까 뭐라 했죠?
잘 익을수록 더 크게 발달해서 얘가 단맛을 만드는 식물에서 과일 같은 경우 F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5번 2는 세포 안팎의 물질을 선택적 투과성으로 조절하는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 세포 막 죽어야 되겠다. 세포 막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5번에서 2는 세포 벽을 얘기해. 그러니까 5번이 지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냐? 알겠어? 자, 3번. 동물 세포에는 없고 지금 내가 숙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다 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신들 같이 차리고선 이걸로 시험 공부해서 끝낸다고 생각하려니까. 알겠어? 그럼 내가 열심히 들어서 남은 시간 8시까지 잘 너희들이 집중해서 이해도가 높았다 판단 들면 개념 완성 중에서 역학 시스템은 빼준다. 그럼 지구하고 생명만 풀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도 땡큐할 걸 아마. 지구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예전에 수업했고, 그치?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은 오늘 했으니까 저번 오늘 집에 가서 하면 3번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할 수 있잖아. 알겠어? 조건이 뭐라고? 잘 들었을 때. 하영이처럼 지금 멍 때리고 지금 그러지 말고. 너는 숙제를 안 했으니까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잘 봐야지.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 있는 거 누구하고 누구라 했지? 엽록체하고 세포 격으로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4번. 너희들 푼 거 말고 그냥 칠판 봐. 칠판 보고 나도 지금 그냥 보고 같이 하잖아. 자, 핵이 있고, 자 A가 뭐니 얘가? 얘가 소포체고,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소포체하고 비슷한 얘가 뭐가 되는 거지? 골질체가 되는 거고, 그럼 핵에서 DNA 정보가 RNA로 전사돼서 RNA로 가면은 RNA에서 요 BNA 이 동그라미 이게 뭐죠?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에서 뭘 합성해? 단백질을 합성한단 말이야. 그럼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로 가면 나하고로 싸가지고 세포 밖으로 뭐한다? 분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생성시키는 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 라이보솜에 대한 거니까 이건 A가 아니라 누구 해야 되는 거야? B가 돼야 되는 거고, B는 소포체가 아니라 뭐야? 라이보솜이니까 틀린 거고, 그다음 골지체가 하는 역할이 만들어진 단백질이나 지질을 바깥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니까 니은. A가 라이보솜이구나. 미안해, 안 보여가지고. 이 조그만 동그라미가 지금 누구니? A지. 그러니까 지금 라이보솜이고, 그다음 얘 전체를 갖다가 얘가 지금 얘가 뭐 된 거야? 얘가 소포체가 된 거야. 된다고. 선생님 안경을 써야지. 이상선들이 잘 안 보여. 그림으로 구분되니? 네. 보이냐 너희? 저 정도 안 보이. 세개 봐. 그림이 점이 A 맞지? 오케이? 점이 라이보솜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기억 A에서 자 아미노산이 생성된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단백질이 생성되는 거지. 라이보솜이 아미노산이 아니라 단백질. 아미노산은 이미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라이보솜이 어떻게 하는 거야? RNA의 코돈을 받아가지고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서 라이보솜에서 아미노산을 엮어서 단백질을 형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생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을 생성한다고 해야 되니까 그건 잘못됐고, B가 소포체,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 물질 A에서 C. 자, 이거는 자 막단백질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 A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 자, 이건 지금 확산을 증명하는 거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확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포 안팎의 농도의 차가 클수록 자 시간당 이동하는 양이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자, 이 확산이나 삼촌 다 뭐가 필요 없다 그랬었지?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번은 잘못됐죠? 기억 어디가만 답이 된다. 자, 6번. 자, A하고 소금물 AB에 넣고 일정 시간 두었을 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리식용수에 넣으면 이 생리식용수가 이제 정상적인 세포하고 농도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소금물의 농도 얘가 이제 중간. 그럼 A에 넣으니까 어떻게 되면 커졌어. 그럼 안으로 들어간 게 많고 나온 게 적은 거지.
그러면 얘 안에 세포들의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거지. 그럼 A는 농도가 낮은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이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저장일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등장일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 빠져나간 물이 많고 들어온 물이 적은 거지. 네. 그러면 왜 그런 거야? 바깥에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B의 용액은 뭐야? 고정일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A보다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된다. 기억 맞는 설명이지? 다음 니은 A에 넣은 적혈구에서 이건 등장액이야. 세포 밖으로 이동한 물의 양과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아니 소리. A가 니은 이거다 이거. 미안. 이거. 그러면 난 이게 A인 줄 알았어. 자 A에 넣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니? 들어간 양이 많아 나오는 양이 많아. 들어가는 양. 그러니까 세포 밖으로 이동한 물의 양보다 안으로 들어온 양이 많아야 되지. 그러니까 니는 좀 잘못했지. 그다음에 디귿. 자 생리식염수에 넣은 적혈구 아래에서는 안팎의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어떻다? 같다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 얘기죠. 알았냐? 자 7번. 자 이거 동물이야 식물이야? 이거 식물. 자 식물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뚜렷하게 벽이 보이죠? 네. 자 얘는 어떻게 되니? 이 세포질이 벽에서 분리됐지.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한다고? 원형질 분리. 이건 식물 세포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하나는 증류수고 하나는 설탕물이라고 얘기했거든.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니까 순수한 물의 농도는 소금물보다 어때? 낮지. 그러니까 생리식염수가 거의 세포의 농도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증류수는 농도가 낮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증류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증류수가 저농도고 세포가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서 크기가 뭐해졌어? 커졌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얘는 바깥에가 지금 현재 뭐야? 소금물인 거야.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게 들어온 거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크기는 줄고 얘의 농도를 좀 낮추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알았냐? 자, 그럼 기억. 가해 세포에서는 세포 안에서 각 세포 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안에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팽창한다는 거야? 수축한다는 거야? 팽창한다는 이 말이 세포 안에서 벽으로 미는 힘, 안에서 벽으로 민다고. 팽창한다는 거 수축한다는 거야. 팽창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은 지금 팽창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가 맞는 설명이 된다고. 알겠어요? 네. 다음 니은 나에서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질의 부피는 물이 빠져나갔지. 네.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 작아져.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보다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네. 우리는 잘못했다고. 다음 디귿 나의 세포 변화는 삼투에 의해서 뭐의 이동이야? 설탕이 아니라 물의 이동이라고. 삼투는 자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로 얘기하는 거라 썼죠. 8번. 자 소장에서 밥속에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됐어. 네. 이화작용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되어 있고 포도당이 융털 안으로 이동해. 융털 세포 안으로 이동해. 포도당이 이동해. 이거 확산인 거지. 네. 이거는 어떤 확산이야? 촉진 확산이지. 왜일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썼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 세포막에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 맞아 틀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산소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모세혈관이라는 자, 이 막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이용한다 그랬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디귿은 삼투가 아니라 이거 뭐야? 역시 확산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리을 자, 세포 호흡에서 사용되는 세포 소기관은 뭐야? 마이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억은 이화작용, 세포도 뭐야? 이화작용이죠. 이런 걸 물질대사로 얘기하지. 자, 이화든 동화든 상관없이 물질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관여한다 그랬지?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어요. 2번, 5번이 답이 되겠죠. 알았냐? 그럼 효소에 하는 역할이 뭘 낮추는 거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지.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먼저 얘가 무슨 반응인지 알아야 돼. 자, 그림 가에서도 정보를 줬고 나에서도 정보를 줬어. 자, 두 개가 뭐가 되니? 하나가 됐지. 그 합성한 거니까 무슨 작용이야? 이거는 동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은 무슨 반응이야? 흑, 열. 열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확인. 그러니까 반응에서 생성될 때 에너지 이만큼 뭐 한다? 흡수했다 말이야. B가 흡수한 열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 반응에서 이게 최고점 에너지지. 맞냐? 활성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최고점 에너지에서 누구 에너지 빼라고? 기분 쫓기. 아씨.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아. 야, 활성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최고점 에너지 빼기 뭐라고 그랬어? 반응물 에너지, 생성물 에너지야. 우선 어이. 최고점 에너지 빼기 뭐야? 반응물 에너지, 생성물 에너지야. 둘래. 둘 중에 하나잖아, 이 새끼야. 활성 에너지는 내가 조심하랬잖아. 최고점 에너지에서 누굴 빼는 거야? 반응물 에너지 빼는. 이게 활성 에너지라고. 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작용을 얘기하고 있니? 맞아. 동화작용이지만 이하작용 이렇게 가지. 이하작용. 에너지가 커도 작아져? 작아져.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때 활성 에너지는 최고점에서 반응 에너지가 얘가 활성 에너지가 되는 거고. 알았냐? 네. 그러니까 활성 에너지라는 게 요거 얘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응물 최고점과 반응물 에너지의 차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얘. 알겠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기억은 효소 X의 반응물이다. 맞는 얘기죠? 이 반응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질이라고 얘기한다고 썼지. 네. 그다음 효소 X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합성하니까 동화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에너지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지. 알았니? 그러니까 4번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뭐야? 누구하고 누굴 줘야 돼? 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최고점 에너지에서 반응물까지니까 요게 A고 요게 B니까 A 플러스 B가 활성화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값. 이게 뭐예요? 이 열이죠. 반응열이죠. 반응열은 선생님 뭐라고? 활성화, 효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랬어. 효소하는 게 뭐라고? 이 최고점의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되면 최고점 에너지하고 반응물 에너지는 그대로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아까보다 뭐야? 작아지게 되는 거지.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았어? 그 다음에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됐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것은 분해니까 뭐야? 얘는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이하작용은 발열 반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산소가 분해되는 화학식은 알고 있으라고 그랬었죠. 이 카탈리스가 체내에서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촉매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반응물, 이게 생성물이야. 네. 그 다음에 얘는 활성화 에너지 높여줘, 낮춰줘?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뭐 하는 거야?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럼 3번에 답을 한 걸 그렇게 할수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기출표기도 나와요. 11번 그 다음에 모의고사 마더탕에도 나와. 그냥 다 나오는 문제야 얘는. 자, 이게 뭐냐면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지금 찾는 거야. 누구에서? 가그램에서 찾는 거야. 그럼 가에서 보자. A가 뭘까? 효소. 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B가 뭐겠어요? 반응물, 기질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C가 뭘까? 효소, 기질,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지? 복합체라고 얘기한다 했었지? 그러니? 네. 그럼 처음에 반응 시작할 때 누가 많아야 돼? 기질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역할이 뭐니?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두 개가 나눠졌지. 그러니까 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눠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분리됐으니까 무슨 작용이냐? 얘는 이화작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기질이었던 얘 두 개가 줄어들게 되는 이 기억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줄면서 누구랑 결합하니? 효소와 결합하겠지. 그래서 줄면서 늘어나는 얘가 뭐가 되냐면 디귿.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효소, 기질 뭐가 돼야 돼? 복합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냐? 이해됐어? 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효소는 원래 양으로 어떻게 돼?
재사용할 수 있게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다? 효소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겠어요?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했어. 이 그림은 계속 나오는 그림이라고. 자, 그래서 할게요. 니은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A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하고 T2일 때하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T1이든 T2든 지금 뭐니? 효소 기질 복합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효소가 작용을 하면 이 기질의 양이 점점 줄었잖아. 기질의 양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활성화 에너지는 뭐야? 똑같이 낮춰져 있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T1에 T2일 때 어때야 된다고?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되니? 니은 선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디귿. 그다음에 얘는 단위 시간당 만들어진 생성물. 이 결과물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 기질의 양이 뭐야 돼? 줄어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T1와 T2에서 기질의 양이 줄어든 게 T2니까 이 결과 뭐야? 반응물은 줄고 생성물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선지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은 T1일 때하고 T2일 때 누가 더 많냐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디귿선지의 의미가 무슨 말이면 자 시간당 x축이 시간이거든. 시간당 생성물의 양은 누가 더 많냐는 건 생성물이 많으려면 이 기질의 양, 기억의 양이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적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위로 올려놓고 내가 볼게. 이것 봐. 자 다시 그림 보고 너희들 얘기해봐. 자 기억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원래 했던 B 기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질이 줄면서 복합체를 만들지. 그래서 디귿이 뭐냐면 씬 기질 자 효소 복합체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다음 원래 있던 효소량이 줄어서 복합체를 만들어서 다시 원래 있던 효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지금 효소인 누구를 얘기한다? A인 효소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기억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는 복합체에 의해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디귿선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은 T1일 때하고 T2일 때하고 누가 더 많냐라는 질문인 거야.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이 생성물의 양을 뭘로 구하라는 거냐면은 이 기질에 의해서 보이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라는 얘기인 거야.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야? 시간이지. 시간 당은 이건 시간 분의 이런 말이야. 알겠어? 그럼 시간 분의 생성물의 양 이 말이라고. 이 말이. 당이란 말이 단이라는 건 1초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1초 동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인 거야. 이 얘기가. 알아들었니? 그럼 1초 동안 생성물의 양이 만들어지려면 1초 동안 뭐가 줄어들어야 돼? 반응물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반응물이 줄어야 이 자식아 생성물이 생기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려면 누가 줄어야 돼? 반응물이 줄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럼 이 반응물이 지금 물질의 농도잖아.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잖아. 알았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시간분의 이 물질,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T1일 때 기울기는 이렇고 T2일 때 기울기는 이러니까 기울기 크기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많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래서 디귿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는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 역학도 못해. 7번 디귿 알아들었어? 보아형 알아들어? 알아들었어? 자 10번 효소는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효소의 활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찌면 자 더 빨리 익는다. 이거는 효소야? 아니지. 그럼 뭐니? 단면적이 넓어져가지고 그런 거지. 열을 받는 면적을 넓혀서 익히는 경우야. 그 다음에 고기에 배즙을 넣으면은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걸 연육제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배에는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 그런 거고. 자 밥은 녹말인데 자 식혜는 단맛이 나죠. 녹말은 단맛이 안 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녹말을 뭐 하는 거냐면은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엿당을 만들기 위한 이 엿기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아밀레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효소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하고 지금만 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알았냐?
자, 3번. 자, 유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유전보호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니? 3륜기 조합하고 누굴 얘기하는 거다? 코돈이 유전보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유전보는 생물 종마다 어떻다? 달라 같아. 그럼 우리가 막 뭐라 한다 그랬어? 유전보호 체계 공통성이라고 얘기한다고 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사람이 했던 인슐린 만드는 DNA를 갖다가 대장균에 집어넣어도 이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1번 아닌 거고 코돈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얘는 네 가지가 있고 3연기 조합은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연습된 3연기의 연기 맞죠? 그 다음에 4번 한 종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지. 아까 보니까 코돈 표에 어떻게 돼? 여러 개가 하나를 만들지. 아까 문제 폈던 것은 발리 만드는 거에 2개가 있었지?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사에 이용한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은 이로부터 전사된 RNA 염기의 서열하고 이 염기 서열이 뭐야? 3염기 조합이고 이게 코돈이 되는 거지. 얘하고 이 염기 서열이 같아 다르지. 어떻게 달라야 돼? 상호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은 잘못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A면 얘가 뭐야 돼? U여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답이 3개 나왔죠. 답이? 2개. 1번서 5번이라. 그러네. 맞다. 4번이 지금 맞는 얘기네. 자, 한 종류의 코돈. 아니, 문제가 헷갈린다. 봐봐. 이 말이 한 종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지. 무슨 말이면, 자,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코돈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이해돼? 근데 코돈이 하나가 있어. AU, G야. 그러면 AU 주면 AU, G가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은 몇 개냐 이런 얘기인 거야. 한 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4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내가 지금 선생님이 헷갈렸던 것처럼 뭐라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자, 한 코돈은 하나의 자,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런 맞아 틀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볼게. 자, 4번하고 헷갈리는 게 무슨 말이면 4번은 한 종류의 코돈 예를 들어 뭐 UAG다 그러면 UAC다 그럼 UAC가 이게 코돈이잖아. UAC가 지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 몇 개가 되냐 말이야. 한 개다 이 말이라고. 알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AG, UGA, 그다음에 UUA 얘네들은 무슨 코드냐? 정규 코드이지. 그럼 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세 개가 역할이 어때? 같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걸 지금 내가 좀 구분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종류의 코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맞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 아미노산 한 종류의 아미노산은 자 한 종류의 코돈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겠냐 이 말이야. 한 종류의 아미노산은 한 종류의 코돈으로 지정된다. 이런 말 맞아 틀려? 틀리단 말이야. 왜냐면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돈의 종류는 복수이지.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랑 헷갈려하지 말라고 좀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14번. 자, 써보자 이거. 성환이 이런 식으로 나와. 노가다는 거. 자, T면 뭐야 돼? T, A, 그 다음에 G, C, 그 다음에 C, G, 끊고, 그 다음에 A, U, 그 다음에 A, U, 그 다음에 A, U, 끊고, 그 다음에 C, G, C, G, G, C, 끊고, A, U, G, C, T, A.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가와 나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는 자, 가는 뭐니 이거는? DNA고, 나는 뭐니? RNA. 그러니까 디옥시라이보스니까 당의 종류가 다르죠? 알겠어요? 그 다음 니은 나의 염기 서열은 이거 맞냐? 네, 맞아요. 맞고. 자, 그럼 번역을 하면 아미노산은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최대란 말을 쓴 거는 복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드는 아미노산이 같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란 말을 쓴 거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최대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최대 4개 하나 결합한 자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만든 사람이 되는 거지. 알았냐? 네. 자, 그다음에 15번. 자, 얘도 자 내려보게 되면은 얘가 뭐니? DNA거든.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A 뭐여야 돼? T, A, T, C 뭐여야 돼? G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1번 가다 예를 들어서 얘가 2번 가다 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누구 걸 받았나 보자 말이야. 자 여기 A니까 뭐야? T, A여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1번 가다가 뭐 한 거냐면은 전사를 시킨 거야. 네. 알았어? 그러면 T, A, A, T 대신에 U, C 대신에 G 이해됐냐? 네. T, A, G, C, T, A, A 뭐여야 돼? U. T 대신에 U, A 대신에 U. U, 그 다음에 C 대신에 G. G 그래서 U, U, G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가는 자 핵의 내부이다. 맞아 틀려? 맞죠? 기억이 얘랑 얘랑 똑같은데요. TTG가 아니라 UG가 어? 저기 저희 맨 위쪽에 AUG. 기억 저기 AUG 맨 위쪽에 있는 거 TTG가 아니라 UG예요. 저 RNA였어. 아, 이게 RNA라고? 이거? 저기 니은이 쌤이 2번으로 체크해 주신 거. 아 그러네. 2번. 네, 그거 여기가 RNA가 아니라 그냥 아니 그 DNA 이건 DNA지. 그거 DNA가 여기 잘 보시면 고라막대기로 돼 있어. 아 이거 씨. DNA. 젠이랑 만나가지고 RNA 어. 자, 얘랑 얘를 지금 상호적으로 했다는 얘기구나. 그렇지? 그래서 요게 빠져나왔다는 걸 이제 설명한 거지? 나 이게 좀 얘걸 보여준 줄 알았어. 그럼 얘랑 상호적이어야 되죠? 그러면 A 뭐 해야 돼? UG. U. 그럼 똑같죠? U. 얘 뭐 해야 돼? G. 그럼 UG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1번 보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 1번 가는 뭐야? 핵의 내부에서 나오는 거 맞지? 네. 그럼 2번 나의 과정. 나가 뭐니? 이게 전사고 얘가 뭐야? 번역. 그럼 번역 어디서 나는 거야? 네. 나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럼 3번 기억 연기서는 뭐가 돼야 돼? 유유지니까 3번은 잘못했고 4번 니은은 자 니은이 뭐야? RNA죠. RNA는 누구한테? DNA로부터 전사된 거지. 네. 그 다음에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코드원 그랬어요.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건 누구니? 얘니까 AC, 얘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16번 자 다음은 정상 유전자, 유전자 이상에 생긴 비정상 유전자 가나에서 전사된 RNA 염기서열과 이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좀 나와 있으니까 보자고. 정상이었다가 자, 가나.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GAA와 GAA 여기 있죠? 그다음에 GAG 둘다 뭘 갖다가 글루 탄산이니까 같은 아미노산을 뭐예요? 지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호가 맞는다면 그다음 니은 가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개수 가에서 뭐 있니? 하나 둘 세 개야. 가에서는 세 개. 네. 나는 하나 둘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가 돼? 두 종류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가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의 아미노산 개수는 정상 몇 개야? 하나 둘 개수로 물어봤지? 네. 개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지. 네. 개수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3년기 코돈 하나가 뭐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니까 개수는 몇 개 나와야 돼? 얘도 몇 개여야 돼? 얘도 몇 개여야 돼? 3개. 얘도 몇 개여야 돼? 3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얘도 몇 개고 개수는 아, 3개고 개수는 몇 개야? 네. 3개라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종류가 어때? 달라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정상 프롤린, 글루탐산이어야 되는데 얘는 프롤린, 글루탐산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돼? 프롤린, 갈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는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에서 나가 아니라 뭐야? 가가 유전병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냐? 네. 자, 그 다음에 자, 서술형 문제는 애들 풀어보고 자, 쭉 맛보기 가보자.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A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 주름 보이니까 A가 뭐가 돼?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B는 라이보솜이죠. 네. 라이보솜 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C가 누가 그랬죠? 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유전 물질이 누굴 얘기하는 거지? DNA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핵은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연산형. 네. 이해됐지? 네. 2번 가자. 자, 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의 특징을 자, 1과 2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과 삼투를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야? 확산에 대한 설명인 거지.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확산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기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삼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자, 기억이 삼투가 아니구나. 지금 현재에서 이 방식을 1과 2에서 쓰라고 했지. 그러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 그러면은 자, 1이 뭐가 돼야 되냐? 삼투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인질이 뭐가 돼야 돼? 인지지 이중충이 돼야 되죠. 인질 이중충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확산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면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삼투는 아닌 거지. 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번이 삼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인질 이중충이 될 거야. 그러면은 1번은 지금 삼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당연히 확산이니까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충이든 막단백질이든 다 뭐야? 확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잘못된 얘기.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삼투던 이 두 개 합치면 뭘 얘기하는 거냐? 확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삼투던 확산은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될 수 있는 기억이 뭐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기억이 여러 가지가 갈 수 있지만 디귿에서 선지는 지금 뭐야? 에너지 사용하지 않음이 가능하겠냐 물어본 거죠. 아까 선생님 삼투나 확산 전부 다 에너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 3번. 다음은 효소 2에 대한 작용에 관한 실험이다. 자, 2는 기질 A가 생성물 B로 전환되는 반응을 촉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가 기질 A가 B로 바뀔 때 촉매가 2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자, 2의 농도, 촉매의 농도가 1이냐 2냐라는 상대값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촉매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B가 생성물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생성물이 없다가 생겼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럼 촉매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성물이 생기는 속도가 빨라지지. 그래서 이 그래픽 기울기가 뭘 얘기하는 거라서 속도를 얘기하는 거라 썼지? 네. 그러니까 촉매 많으면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큰 기울기가 작은 니은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기억이 자, 촉매의 농도가 뭐야?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아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억이 지금 2를 니은이 1을 얘기해. 그래서 기억은 2에 대한 결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니은 자, 그럼 니은 답할 수 있어야지. T1일 때 2에 의한 반응 속도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라고? 그래프의 기울기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T1일 때의 기울기가 얘는 이렇고 자, 얘는 기울기가 이렇다는 얘기지. 기울기 누가 더 커? 기억의 니은이야? 기억. 즉 이게 지금 반응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가 더 빨라야 돼? 기억이 2야 1이야? 기억이 2고 얘가 1이니까 어디서 빨라야 돼? 기억 2에서 더 빨라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빠르다. 알아들었니? 네. 오케이?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기억하라 했던 문제와 같은 형태 패턴이잖아.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디귿선이 계속 나오죠? 자, 1에서 2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이나 T2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활성화 에너지. 그렇지. 촉매가 반응하면 그냥 촉매 양 상관없이 어떻다? 같다 그랬었지. 네. 이거 아까 계속 나왔잖아 이 보기도.
알았니? 계속 나오면 뭐 계속 틀리면 안 된다고. 알았어? 오케이. 자, 4번은 너희 이건 에바긴 한데 이건 생물 원도 아니고 생물 튀어가지고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프로는 봤냐? 아, 프로 안 봤지. 프로도 안 보고 고민도 안 했지. 자 보세요. 일단 건드려만 보자. x와 y로부터 각각 폴리펩타이드 라지 x하고 라지 y가 합성이 된다. 스몰 x 등의 DNA 이중 나선 중 전사에 이용된 가닥의 염기 서열이 이렇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스몰 y는 x의 전사에 이용된 가닥에서 한 개가 없어진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은 스몰 y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니? 얘가 DNA니까 얘가 뭐니? 3염기 조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y는 뭘 얘기하는 거야? 코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코돈을 갖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지. 너무 많기는 한데 일단 해보자. 자 여기다 써볼게. 자 GA 쓰니까 G면 뭐가 돼야 돼? C 그 다음에 CUG A 대신에 T인데 T 대신에 U 그 다음에 C 대신에 G. 자 하나 끊고 그 다음에 T A T 대신에 U 그 다음에 C 대신에 G. 알겠어요? 끊고 C 대신에 G A 대신에 U T 대신에 U 그 다음에 C 대신에 G 끊고 알았냐? T 대신에 A 그 다음에 G 대신에 C 그 다음에 C 대신에 C 끊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T 대신에 U 그 다음에 C 대신에 G 그 다음에 C 대신에 G 끊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뭐야? U 그 다음에 A U 그 다음에 C 대신에 G 끊고 그 다음에 T A 아 졸라 힘드네 A 뭐야? U 그 다음에 A U 끊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U 그 다음에 T 대신에 A 그 다음에 A 끊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U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U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힘들어.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X와 Y 모두 AUG에서 번역이 시작돼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죠. AUG가 뭐라고 했었어? 이거 외워뒀지? 배시 코돈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CUG에서 AUG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얘가 뭘 만들었니? 맥사이온을 만든단 말이야. 여기 있냐? 그 다음에 GUG 찾아봐. GUG 달리 GUG 어디니? 여기 있니? 그럼 뭐가 돼? 발린. 그 다음 ACC 여기 있죠? 트레오닌. 그 다음에 UGG UGG 트립토판. 알겠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UUG야. UUG가 뭐지? 유류신. 그 다음에 AUU 아이소루신. 알겠어? 그 다음에 UAA야. 자 UAA 아까 내가 세 개 외워야 될 게 있었지? UAA 그 다음에 UGA 그 다음에 UAG 이 세 개 뭐라고? 종결 코돈이라고 썼지? 얘는 아미노산 생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자 지금 몇 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X는 몇 개로 만들어진가 지금? 처음에 메사이온이 그 다음에 둘, 넷 이거의 획수기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그게 기억선제란 말이야. 그래서 X는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었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선제가 뭐냐면 이게 X야. 어? 이게 X인데 이 X에서 자 번역이 뭐 한다고 했어? 멈출 때라고 했었지.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종결 코드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그럼 X에서의 종결 코드는 지금 누구였어요? U, A, A가 종결 코드였다 이 얘기야. 이게 X에 대한 설명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라지 X에 대한 자 전사된 게 스몰 X가 되는 거지. 스몰 X의 종결 코드는 UAA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라지 X였는데
자, 라지 Y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라지 Y는 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대. 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 한개 프로틴. 한 개의 프롤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개시는 어때야 돼? AUG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AUG까지는 누구하고 똑같아? Y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스몰 i의 코돈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런데 뭐를 가져야 된다고? 프롤린을 가져야 돼. 그런데 프롤린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스몰 y는 x에서 염기 하나가 뭐 한다고? 없다고. 위에 거에서 염기가 없어서 프롤린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알았니? 그럼 위에 거에서 없어서 프롤린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되면 되느냐? 봐, 프롤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뭐가 있니 지금 현재? CCU, CCC. 자, CCU, CCC, CCA, CCG가 있는 거지. 네, CC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C가 있어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CC가 있으려면은 CC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잘 보라고. 얘를 빼버리잔 말이야. 네. 어? 오케이? 그럼 얘를 빼면 어떻게 돼? G. A. 자, 쓸게 G 뭐가 돼요? A. A. 오케이? 네. 됐어? 그럼 A 썼으니까 그 다음 뭐가 돼? C 뭐가 되니? U. 그럼 뭐가 나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C U. 그 다음 뭐가 돼? G 뭐가 돼? U. 맞아? 그 다음 뭐가 돼? UG A. 그러니까 이해됐냐? 네. 그러면은 AUG가 뭐였어? 메사이오닌. 여기 여기냐? 네. 그다음에 GA가 뭐가 돼? GJ가 찾아봐. GJ가 그 글라이신이죠. 글라이신. 그다음에 CCU는 뭐야? 프롤린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알겠어? 알아들었냐? 네. 그다음 뭐야? GGU야. GGU도 뭐니? 라이신 글라이신. 이해돼? 그다음에 UGA가 뭐야? 연결 멈춰. 이게 중결 코드이지. 네. 그러니까 얘가 중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Y에서 사용되는 중결 코드는 뭐야? UGA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알아들었니? 네. 그러니까 디귿에서 X가 멈출 때 사용된 코드, 중결 코드는 UAA이고 네 Y에서 뭐가 돼? 유지 UGA가 되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야. 네. 알아들었어? 그럼 이렇게 했더니 자 지금 이렇게 했더니 문제에서 이게 맞는지를 봐야 되지. 그럼 얘는 몇 개의 염기야? 메사이오닌, 그다음 글루탐산, 그다음 프롤린, 글루탐산 몇 개야? 네 개란 말이야. 네.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 썼나 봐. Y는 세 종류. 세 종류. 개수는 몇 개인데? 네개 네 개인데 세 종류니까 중복된 게 있어야 되지.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글라이신, 글라이신. 글라이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지. 네. 알겠어요? 그럼 코돈에서 뭘 뺐더니 이렇게 된 거야? U를 뺐더니 이런 거지. 네. 그럼 U는 원래 DNA는 뭐에 해당이 돼? 타이민에 해당이 되는 거지. 네. 아, 네. 그렇잖아. 그럼 타이민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했던 건 누구였던 거야? 아데닌. 아데닌. 그러니까 아데닌이 뭐로 바꾼 거야? 타이민 대신에 유라시를 바뀌어서 RNA를 갖고 있는 거지. 네. 그게 니은선제야. 그래서 기억은 누구였다? 타임. DMN에서 누구라고 쓴 거야? 타임. 아이씨. 아데닌. 다시 지금 내가 여기서 뭘 뺐어? RNA에서 유라실을 뺐잖아. 네. 그럼 유라실은 DNA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할 때 누가 결합해서 유라실을 만드냐 이 말이야. 아데닌이랑. 아데닌이랑 결합해야 유라실 만들잖아.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DNA에서 누굴 뺀 거냐고. 유라실 뺐다는 건 DNA에서 아데닌을 뺐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돼? 네 그래 아데닌이 빠져야 유라실이 빠질 거 아니야. 네 아하. 아이 국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야. 그게 니은 선지라고. 그래서 기억에서 뺀 게 뭐야? 타이밍이 아니라 아데닌을 뺐다고. 네. 아데닌을 뺐으니까 아데닌하고 상부적으로 합하면 누가 빠지는 거야? 타입 유라실이 빠졌다 이 말이라고. 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안 풀릴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안 풀릴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겠어? 변별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프로 봄직한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이게 원래 이제 생투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만약에 너희들 통합과학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생명을 갖다가 고3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변별을 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너희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전공이 지구과학이다 그러면은 지구 시스템이 어렵게 나올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다음 뭐야? 역학 시스템이지. 그럼 물, 화, 생지 4명 중에서 3명이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렇지? 가르치는 화학 선생님이야. 그럼 어떻게 돼? 보편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화학 선생님이 아니고 물, 화, 생 중에 하나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이 단어 3개 중에 하나는 어렵게 나오게 돼 있어. 생명력은 무슨 거죠? 우리 생명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밑에 뭐 없어? 알겠어요? 보자는 누구냐? 저희 6명 중에 생명 없고 화학 세세 물리 둘에 지구 하나. 그래? 그럼 너희는 그럼 연합해서 되겠네? 아닌데. 그러면 연합해서 자기가 자기 거 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어려워지겠네. 그냥 너네 그렇게 어렵게 내야 되겠네. 왜냐면 지금 너희는 지금 점수대가 다 모여 있으니까 어렵게 내야 되겠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각오하고 공부하라고. 다음 주 숙제가 뭐라고? 그거 개념. 개념 아, 완성. 땡큐야. 아닙니다. 아니 진짜. 개념 완성 누가 뭐하고 풀어온다고? 지구하고 생명 시스템 본다고. 알겠어요? 네. 오케이. 수고했어. 나는 생명이고 아빠는 생명. 우리 지구.